저한테 견적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서 견적 상담만 적게는 5군데, 많게는 10군데 넘게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견적 쇼핑하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고객님들께서 견적 상담을 다니면 다닐수록 더욱 혼란스러움만 가중되신대요. 견적이 싸면 싼 게 의심되고 비싸면 그게 왜 비싼지 납득이 안 되고 어떤 기준으로 견적서를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데요. 제가 고객님들에게 어디 견적 상담 받아보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집수리부터 하이엔드까지 너무 다양하세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떻게 나와 맞는 인테리어 업체를 찾고 견적 상담을 받아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만 정말 제대로 숙지하셔도 견적 상담 잘못 받아서 시간 낭비하시는 경우 없을 거예요. 제가 크게 3가지로 인테리어 업체군을 나눠볼게요. 업체 중에는 집수리 중심의 마감재 교체만 가능한 경우가 있고, 기초공사부터 마감재까지 디자이너가 붙는 디자인 업체가 있고요. 또 디자인 업체 중에서도 들어가는 자재나 기술자 수준을 최상으로 쓰면서 마감 디테일이 변태스러운 하이엔드 업체가 있어요. 집수리만 가능한 맨날 도배장판만 시공하는 업체에게 주방 구조 변경을 해달라거나 하이엔드 자재를 써달라고 하면 퀄리티가 안 나올 것이고, 하이엔드 업체에게 목공사 없이 도배장판만 저렴하게 해달라고 해도 단가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저렴하게는 못 해준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업체들을 기준 없이 골라놓고 방문하셔서 상담받고 견적 비교하다 보면 진짜 왜 금액이 이렇게 나오는지, 이 업체가 나와 맞는 업체인지 같은 중요한 부분을 제대로 상담을 못 받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도 말이죠. 그래서 업체를 찾아 비교할 때는 각 인테리어 업체 군을 분류하고 비슷한 수준의 업체끼리 리스트를 만들어 놓은 뒤에 상담을 받고 견적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상담받기 전에 전화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평당으로 따지면 얼마부터 시작일지, 또 내가 마음에 들었던 사진 속, 영상 속의 현장은 얼마였는지 미리 전화로 확인하시고 방문 상담 받으시면 혼란스럽지 않을 거예요. 이건 정말 인테리어 업계의 문제이자 고객이라면 당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보통 대부분의 업체들이 고객이랑 상담할 때 고객이 말한 예산 금액과 얼추 비슷한 금액을 주거나 살짝 높은 견적서를 줘요. 그런데 여기서 속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정말 여러분들께만 말씀드리는 거지만 인테리어 업계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일단 계약만 따자. 사실 인테리어 계약하고 집 부수고 나면 이후에 금액을 어떻게 바꾸던 고객 입장에서는 그냥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초기에는 1,000만 원이라고 했지만 공사하다가 2,000만 원이 됐다고 해서 갑자기 고객님이 이거 다 취소할게요 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취소하려면 소송까지 가야 하는데 대부분은 그게 힘드니까 그냥 포기하고 말죠. 인테리어 업체들이 이걸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견적서를 줄 때는 고객님이 말씀하신 예산에 다 맞춰주겠다고 꼬셔요. 그런데 막상 공사가 시작되면 그 금액으로 인테리어 하는 게 불가능하니까 단가는 계속 높아지는 거죠. 대부분의 업체가 공급받는 자재값은 100이면 100 다 비슷해요. 어느 업체가 특별하게 저렴하게 받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줘야 하는 기술자 인건비도 비슷해요. 그런데 어떻게 타 업체보다 저렴한 견적서를 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견적서에 모든 공사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문의하세요. 32평인데요. 올 수리할 예정이에요. 이렇게 단순하게 문의하시면 업체도 단순하게 견적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계약을 따야 하니까 고객님이 말한 것만 견적에 넣는 거예요. 심지어 견적을 더 낮추려고 샤시, 에어컨, 조명, 가구, 청소비, 심지어는 부가세까지 빼고 견적을 내요. 그런데 이거는 눈속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실제로는 평당 400만 원이 들어갈 공사를 평당 300만 원처럼 보이게 하는 거죠. 결국 업체들은 고객님의 예산을 먼저 확인하고 그 금액에 견적을 맞추거나 아니면 살짝 높은 수준으로 견적을 역산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수 공정들이 하나둘 빠지는 거고요. 그리고 공사 도중에 올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도중에 올리면 고객도 어찌할 수 없으니까요. 두 번째 이유는 공사 퀄리티 차이입니다.
단순히 마감 퀄리티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 공사할 때 들어가는 자재, 시공 방법에 따른 인건비 투입 방법부터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벽체는 도배와 필름 시공, 바닥은 강마루로 시공한다고 가정을 하고 A 업체와 B 업체가 똑같이 시공할까요? 전혀 아닙니다. A 업체는 도배가 들어가는 면은 목공사를 해서 마이너스 걸레바지 또는 걸레바지가 없는 벽체를 만들어서 도배가 도장처럼 보이게 하고요. 필름 시공하는 부분은 가루기에 MD만 치는 것이 아니라 가루기에 합판 시공, 그리고서 고밀도 MDF를 칩니다. 합판을 치면 합판값이 많이 올라가고 인건비도 상승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필름이 뒤틀리는 하자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필름도 노매지 시공을 한다면 분할선이 없이 나오기 때문에 퀄리티가 높지만 맞댐 시공은 필름을 2번 시공하는 거랑 같기에 필름값과 필름 시공 인건비가 2배가 돼요. 바닥은 레벨이 안 맞기 때문에 수평 몰탈과 샌딩 작업을 해서 인건비와 자재비가 더 투입됩니다. 이렇게 시공하면 라인이 딱딱 맞고 같은 마감재로 시공을 해도 공간이 더욱 고급스러워집니다. 반면 B업체는 도배가 들어가는 곳은 목공사를 하지 않고 마이너스 몰딩도 PVC 소재를 쓰기 때문에 벽체와 마이너스 몰딩 부분이 구불구불 거리고요. 특히 도배 풀이 붙는 자리는 공구리 벽에 붙기 때문에 밑작업을 하더라도 예쁘게 나오기 힘들어요. 목공사를 하지 않으면 마이너스 걸레바지나 걸레바지 없는 시공이 불가능하기에 걸레바지 시공이 필수가 되고요. 필름 시공은 다루기에 MD를 바로 치기 때문에 습기에 약한 MDF가 여름과 겨울을 나면서 수축 팽창의 힘에 필름을 당겨 필름 하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바닥은 레벨리 작업을 하지 않으면 식탁 자리에 바닥 레벨이 맞지 않는 경우가 생겨요. 의자가 껐덕껐덕 거리는 경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싱크대나 붙박이장 같은 가구가 들어가는 자리에 천장에서 띄운 정도가 일정하지 않아서 몰딩을 필수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에 고급스러움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똑같이 도배, 필름, 마루 시공을 요청했는데 같은 자재 스펙이라고 할지라도 들어가는 인건비와 공정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이거는 회사마다의 시공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금액도 다른 당연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평당 금액만 보고 A 업체가 비싸다, B 업체가 싸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소비자인 내가 어느 정도의 퀄리티를 희망하는지에 따라 A 업체에서 시공할지 B 업체에서 시공할지 결정하셔야 공사가 끝나고도 후회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예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업체를 선정할 때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업체를 찾고 견적서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나는 어느 정도의 수준의 공사를 원하는지 스스로 질문해야 합니다. 디자인도 기초공사도 완성도가 높을수록 비용이 올라가는 건 당연합니다. 나는 라인에 예민하고 이왕 공사하는 거 좋은 자재 쓰고 레이아웃 변경도 많이 할지 혹은 내 기준이 깨끗하기만 하면 된다. 자재 퀄리티가 높기보다는 가성비 공사를 하고 싶다. 또는 가성비도 필요 없다. 마감재가 새 것으로 바뀌기만 하면 되니까 비용을 최대한 아끼고 싶다인지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공사 수준의 기준이 명확해야 합니다. 둘째, 내가 원하는 공사 수준을 구현해낼 수 있는 업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구축이라면 비슷한 연식의 아파트 경험이 많은지, 단열이나 누수를 대하는 자세가 어떤지, 주상복합이라면 주상복합 아파트 경험이 많은지, 주방이나 욕실 구조 변경을 원하시면 설비가 가장 중요한데 분배기나 수도 배수 옮기는 경험이 많았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세 번째, 위에서 언급한 나의 기준에 맞는 업체를 찾았으면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그 업체의 최근 포트폴리오 10개를 천천히 반복적으로 보는 겁니다. 반드시 최근 걸 보셔야 돼요. 그리고 같은 현장의 포트폴리오라도 여러 번 반복적으로 보다 보면 업체가 어떤 점을 의도했고 잘했는지 어떤 점이 아쉬운지 보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우선 전화 상담으로 업체를 추리고 추린 업체 3군데 정도를 상담을 다녀보세요. 방문 상담 시 대표가 공사를 대하는 철학, 마인드, 실제 인테리어 현장에 개입하는지, 나와 대화가 잘 되는지, 결이 맞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인테리어라는 건
공사를 하면서 여러 돌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표가 그런 상황들에서 어떻게 대처를 했고 경험은 얼마나 되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제 구독자분들이 정말 큰돈 쓰시는 만큼 인테리어 예쁘게 하고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에 정말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봤어요. 주변 인테리어 대표님들은 싫어할 수도 있는 영상이니 여러분만 보고 후회 없는 인테리어 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